자, 여러분 19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아까 배운 거요.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시부가 되는 대표적인 세금인데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에서 자,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그런 국세라고 그랬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무자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나 단체도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개인이 종부세 납세무자일 때 종부세는 개인별 합산입니다. 부부 합산과세, 세대별 합산과세 X입니다. 개인별 합산이고 법인이나 단체는 법인별로 합산합니다. 자, 종부세 사실주의 과세하고 현황부가 합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 어떤 거냐 그러면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가 종부세 대상인데 주택에는 별장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 대상 아닙니다. 고급택은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토지, 모든 토지인데 다만 과세 범위가 재산세랑 다른데요.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분리 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농지, 목장, 자, 예외적인 임야, 공장 용지 같은 것들 아니고요. 이미 얘네들은 재산세 저율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과세하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또 고율 분리 대상 토지는 고급락장, 고급장 토지는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로 과세했으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또 종부세 대상 아닌 거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든 종부세상이 아니고 선박 항공기 아니고요. 또 별장 분리 대상 토지 아니고요. 또 종부세 전국인 주택을 합산해서 과세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들이 있었는데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이나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 주택이나 등록 문화재 주택 같은 이런 것들은 종부세 부과는 취지에 맞지 않죠?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 맞지 않잖아요. 종부세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종부세 납세무자를 보겠습니다. 자, 190페이지요. 네, 뭐 극복하는 방법은 공부는 뭐 반복이 살 길입니다. 보고 또 보고 이해 안 되면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듣고 그래서 제 그 카페에 보면 그 어떤 수강생분이 계시는데 얼굴은 뵌 적은 없고 사진을 안 올리셔가지고 프로필 사진 안 올렸어. 봄이 할빈이 조그만 그 이제 한 돌 정도 된 그 손녀를 둔 그런 분인데 그 몸이 어떤 정확히는 건 모르겠지만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집에서 주로 누워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산도 엄청 좋아하고 그러셨었는데 산도 자주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모임 필요해서 누워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강의를 들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글을 이렇게 이제 자주 올리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 보니까 이번에 등록면허세하고 여러분 지난번에 공부한 그 등록면허세 뭐 그런 것들이 재산세 앞부분 이렇게 한 게 이해가 잘 두 번을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약간 좀 버겁다. 방법은 뭐 딴 거 없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 카페에 이제 핵심 요약이 있잖아요. 그 요약 정리된 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도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통과예요. 통과. 자, 그래서 너무 이걸 가슴에 느껴지려고 하면 완전히 뭔가 이렇게 가슴에 느껴지면 확실히 이제 내 거 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다른 과목 똑같아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 넘어가시면 나중에요. 다음 순환에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그 과목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지난번에 내가 왜 이거 이해 안 된다고 했지? 그냥 저절로 이해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 그걸 가슴에 느끼려고 할 필요 없이 이해 안 되면 넘어가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중에 다 됩니다. 자, 그리고 참 우리 EBS 다큐 시선인가 거기에 저 TV에 나온 거 여러분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 촬영회 갔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저기 주인공 어디 있지? 오늘 안 보이는 것 같으네? 안 나오네 요새. 왜? 예? 캐스팅? 왜 안 나오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누가 나왔다고 하길래 저를 봤다고 하길래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보기로 해가지고 비디오 채널인가 거기서 이렇게 다시 보기로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는데 제가 그날 막 열강을 펼쳤잖아요. 제가 강의 나올 줄 알고 그랬더니 제 목소리는 안 나오더라고. 안 나오고 그 주인공을 이렇게 찍으면서 여러분들도 나왔어요. 뒤통수 막 나오고 그러면서 나오면서 제가 있죠. 저쪽에서 찍어가지고 제 얼굴이 먼 컷으로 해가지고 한 2초 정도 노출이 되고 클로즈업 해가지고 1초 좀 캡처해야 되는데 딱 했더니 딱 넘어가더라고. 1초 나오고. 그래서 제 얼굴 또 가까이 이렇게 클로즈업 때 나왔어요. 여러분들
진짜 하여튼 저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나왔어요. 그리고 끝나고 이렇게 나올 때 같이 우르르 같이 나왔던 분들은 거기 또 찍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지는 학원에서 물어봐요. 여기서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거기에 나왔어요. 자, 보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주 굉장히 말하는 거 보니까 야무지게 말도 잘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자, 보습니다. 190페이지. 납세무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부세 납세무자는 재산세 납세무자로서요, 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과세기준 1년제 사실상 보유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당연합니다.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니까. 근데 구체적인 기준을 보니까요,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이거 상식처럼 알고 있으라고 했는데, 주택에 대한 납세무자예요. 과세기준 1년제 주택분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대상인 주택, 자, 밑줄입니다.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이 얼마요? 6억 원 초과하는 자. 그러니까 종부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집 한 채 가격이 6억을 초과했던, 여러 채 합친 가격이 6억을 초과했던, 개인별로 합산했을 때 얼마? 6억 원 초과해야 돼요. 딱 6억 원까지는 납세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초과해야지.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보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납세무자요.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동그라미 1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경우에는 국내에 소지하는 대상 토지 공시가합한 금액 이것이 미출입니다. 얼마요? 5억 원 초과하는 자입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같은 거라 단위가 좀 작아요. 얼마요? 5억 원 초과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또 미출이고, 얘는 상가 토지 같은 거라 단위가 좀 큽니다. 공시가 합한 금액이 얼마요? 80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고개를 들어보세요. 2초, 3초, 4초, 5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종부세요. 종부세. 자, 여러분요,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는 공시가 합한 금액 얼마 초과하는 자? 6억 원 초과하는 자입니다.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얼마? 자, 순서 바꾸니까 이렇게 모아지는 사람인데 또 모아지는 사람. 5억 아니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상가 토지라 단위가 크니까 얼마? 80억 원 초과하는 자입니다. 자,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5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고요. 정확히 기준 알아두셔야 되고, 상식처럼 제4절 과세표준 및 세율입니다. 종부세 세금 계산할 때 어떻게 과세표준 결정하느냐? 먼저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은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은 납세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 가로 안에 과세기준 1년제 세대원 중에서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 소유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즉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하고요. 또 여기서 전체적으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게 현재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80%입니다. 요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요 안 곱하면 틀려요. 재산세에서 우리 과세표준 결정 시에 토지 건축물은 시가 순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 곱했어요? 재산세 70%, 주택은 몇 프로? 60% 곱했잖아요. 종부세는 무조건 80% 반드시 곱해야지, 안 곱하면 틀립니다.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 소수 말에는 계산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191페이지 봅니다. 지금 읽은 얘기가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에다가 여러분 이제 중요 표시하고 표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기억번 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 일반적으로는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에서요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왜 6억을 공제하냐면 6억까지는 종부세 납세무자가 아니잖아요. 6억 초과해야지 납세무자니까 6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반드시 80% 곱한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마침표, 이름 틀려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동형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도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나중에 동형모의고사 같은 거 보고서 저 통계 낼 때 보면은 요거를 꼭 못 골라내고,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러면 틀리거든요. 반드시 여기다 뭘 곱해야 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곱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공동소유 안 되고요. 공동명의 안 되고 단독 소유요. 단독 소유 1세대 주택자는요, 자,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3억 원을 기초공제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6억 공제인데 얘는 3억 원을 기초공제 제도라고 해가지고 더 공제해줘요. 그리고 여기서 또 6억을 빼. 그러니까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는 실질적으로 얼마까지 종부세가 과세잖아요? 과세표준 금액 9억 원까지는 실질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과세표준 금액이 9억 거지라고 그랬어요? 말이 헛나갔다. 공시가격이 확계액이 9억 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얘도 공정시장가에 반드시 곱하는 몇 프로? 80% 곱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책이 없는 사람들이 있네. 어이구, 몇 사람들이나 책이 안 갖고 왔나? 깜빡하고 공시법인지 또 착각했구만 또. 아니고.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1세대원이 있는데요. 1세대원이 있는데 자, 1세대원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은 공시가격 10억 원인 공시가격 10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대원 을이 있는데 을이라는 세대원은 공시가격 4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세대원은 없다고 할게요. 그냥 편의상 1세대 지금 몇 주택이냐면 2주택입니다. 1세대 2주택입니다. 자, 그럴 때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이에요. 부부 합산하지 않고. 을은 종부세는 앞세무자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개인별로 하니까. 갑은 종부세는 앞세무자가 되죠? 개인별로 6억 원 초과했으니까. 자, 그러면 갑에 대한 종부세 계산할 때 공시가격 합한 금액 얼마예요? 10억. 자, 여기서 얼마를 공제해요? 6억 원 공제한 금액에다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공정시장가 가액비율 몇 프로? 80% 곱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48, 32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3억 2천만 원입니다. 이게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여기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 구합니다. 제가 이렇게 분명히 강의했는데 제가 그랬다 그랬죠. 어떤 수강생분이 제 수업 끝나고 가는데 저를 막 뒤따라오면서 교수님 아까 강의한 것 중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예. 3억 아까 그 주택 그거예요. 종부세 과세품 세금 계산할 때 3억 2천만 원이면은 아니 3억 2천만 원을 세금을 내요? 그러면서 저한테 걱정스러운 얼굴로 막 물어봤는데 여러분 자 3억 2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면은 그럼 보세요. 종부세는 보유세라 매년 보유기간 동안 반복해서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그러면 공시가격 10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데 10억짜리 주택 갖고 있으면 시세는 거의 뭐 한 20억 가까이 되는 이런 주택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몇 년 만에 그냥 세금 내고서 그냥 끝이에요. 그냥 집이 세금으로 날아가 버려?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여기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요. 근데 세율이 이 종부세 세율이 처음 도입했을 때보다 지금 많이 낮아졌어요. 자, 어떻든 간에 과세표준 이렇게 구합니다. 또 이번엔 보세요. 1세대원이 있는데요. 갑이라는 세대원이 있고 을이라는 세대원이 있어요. 다른 세대원은 설명이 편의상 없다고 할게요. 자, 공시가격으로 갑이 공시가격으로 10억인 주택 갖고 있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1세대 이 집은 1주택인데 지금 갑 단독 소유로 돼 있죠. 단독명의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입니다. 그러면 갑에 대해서 종부세 계산할 때요. 한번 보세요. 갑에 대한 종부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요. 합한 금액에서 얼마요? 얼마 공제? 자, 일단은 그거는 이제 실전에서는 그렇게 하는 건데 공부할 때는 기초공제 얼마요? 3억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얼마요? 여기서 6억을 공제합니다. 실질적으로는 9억 공제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다 반드시 공정시장가액비율 몇 프로? 80% 곱해. 그러니까 얼마? 8천만 원이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한 번 그럼 볼게요, 이번에는. 자, 갑과 을 부부 공동소유예요.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입니다.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인데 자, 이 주택의 공시가격이요 12억 원입니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요. 자, 지분은 균등 소유입니다. 그래서 지분의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균등하게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그럴 때 갑은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겠습니까? 갑은 종부세 납세무자가 돼요? 안 돼요. 봐 보세요. 지분이 균등하다고 그랬으니까 얼마씩 공유하고 있어요? 50%씩. 그러면 공시가격 12억이니까 이게 나눠져요. 얼마씩? 6억씩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택분 종부세는 6억 원 초과해야 하는 자가 납세무자. 6억까지는 납세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갑도 을도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1세대 1주택인데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은 실질적으로는 얼마까지 종부세가 과세되잖아요? 9억 원까지 과세되잖아요. 근데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으로 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공시가 얼마까지? 12억까지 과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가의 1세대 1주택인 주택을 특히 뭐 강남 같은 경우가 많이 이런 게 있죠. 강남 같으면 뭐 웬만하면 뭐 10억 넘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고가의 1세대 1주택일 때는 강남 같은 그런 지역은 어떻게 하면 종부세를 피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종부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것이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것이 부부 공동 소유. 제가 맨날 12억으로 요 교재는 대개 이렇게까지만 설명이 대부분 교재들이 법령에도 그렇고 대부분 시중의 교재들이 이렇게까지만 법령에 나와 있으니까 요까지만 대개 설명돼 있어요. 요거는 설명이 없었는데 진짜예요. 제가 시험 나오기 전에 옛날부터 항상 공동명의일 때 이렇게 12억까지 과세되지 않으니까 절세하려면 이렇게 하라고 고가 1세대 1주택일 때는 공동명의를 맨날 강의했었는데 실전에 나왔던 것은 지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인데 공시가격이 12억일 때 요 종부세 이 주택이 대상이 되냐고 물어봤었는데 자, 제가 맨날 12억까지 과세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공시가격 10억이면 5억씩 나눠지니까 당연히 이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런 얘기. 자, 그러면 교재 그런 의미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동그라미 2번 얘기, 또 동그라미 3번 1세대 주택에 관한 범위, 또 1세대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관한 잡다한 얘기들은 다음에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차차. 자, 가장 중요한 종부세 주택분 과세 표준 구하는 거 일반적인 경우 단독소유 1세대 주택인 경우는 설교해 드렸고요. 양가로 2번 191페이지 하단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입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과세 표준이요. 결론은 구조는 똑같아요. 그래서 바로 바탕색 박스를 보겠습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과세 표준은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요.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얘도 5억 원 초과하는 자는 압세무자니까 5억 원 공제한 금액에다가 반드시 뭘 곱한다 해도 공정시장가 몇 프로? 80% 곱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과세 표준 한 장 넘기시니까 얘도 똑같은 얘기가 소술이 돼 있어요. 결국은 박스를 봅니다. 바탕스 박스를 바로 보니까 결론이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과세 표준 역시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 80억 초과하는 자가 압세무자니까 80억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 몇 프로? 80% 곱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외우시고요. 반드시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공정시장가에 곱한다고 하는지 안 곱한다고 하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192페이지 세율 및 세액입니다. 양가로 1번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액은요. 동그라미 1번 세율 나와 있죠.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 거기에 세율 그 동그라미 1번 세율 그 옆에다가 동그라미 1번 주택은 종부세 세율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놓냐면 얘는요 0.5%부터 자 1,000분의 5 0.5%부터 그 다음에 1,000분의 22%까지 과표관 5단계 5단계로 초과 누진세율이 정됩니다. 이렇게만 써놓으세요. 주택분 종부세 세율은요 0, 2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정돼요. 나중에 이제 재산세하고 비교해보면 재산세는 종부세고 재산세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서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나중에 이제 연락이 오는 것이 일반 주택은 0104 0.1%부터 0.4%까지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근데 종부세는 052 몇 단계?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아직은 못 해도 괜찮아요. 그냥 써놓기만 합니다. 그래서 종부세 주택분은 거기 표를 보니까 5단계로 되어 있죠. 6억 원 이하 과세 표준 주택분 6억 원 이하 1,000분의 0.5%부터 94억 초과하면 자, 요거 94억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0분의 22%까지 정도되잖아요. 그래서 052 몇 단계? 5단계 초과누수세율이 정됩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 이중과세 세액공제 같은 거 지금 시험 쓰지 마시고요. 193페이지 봅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요. 아까 과세표준 결정 시에 기초공제 3억 원 더해줬죠. 일반적인 주택보다. 또 세액공제 혜택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서울 강남에 어떤 사람이 1세대 1주택이에요. 주택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주택 없는데 종부세를 도입한 이유는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하게 도입한 그 세금인데 1세대 1주택자는 자 과다보유, 투기억제 이거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자, 6억을 초과해가지고 종부세 대상자가 됐어요. 정년퇴임해서 소득도 없는데 보유세 맨날 내라고 하면 억울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동그라미 2번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이거 1세대 2주택자는 안 해줘요. 토지분, 종합합산대상 토지나 별도 합산대상 토지는 이런 거 안 해줘요. 1세대 1주택자만요. 보세요. 세액공제.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 밑줄이고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산출된 세액에서 아래와 같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세 번째 줄 밑줄입니다. 이 경우 아래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한별 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복공제 안 된다고 바꾸겠죠? 연령별 보유기한별 공제를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기억반 연령별 공제는요. 자, 밑줄입니다. 과세기준 연제 만 몇 세요?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 밑줄이요. 에 대해서는 이제 산출세액에서 연령별로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데, 자, 몇 프로 공제를 해주느냐?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표를 보세요. 64세까지는 산출세 몇 프로? 10% 공제해 줍니다. 65세 이상, 65세부터 70세 미만, 69세까지는 20%, 산출세액 20% 공제해 주고요. 70세 이상, 70세부터는 몇 프로? 30%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연령별 공제는 일단 1세대 1주택자여야 되는데 만 몇 세 이상?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연령에 따라서 10%, 20%, 30% 공제해 줍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보유기한별 세액 공제입니다. 역시 밑줄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제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되느냐?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 밑줄입니다. 그래서 3년으로 바꿔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헷갈리라고 이거 3년으로 바꿀 수 있는데 아니고 몇 년?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자, 표를 보니까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했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몇 프로? 20%. 10년 이상이면 몇 프로? 40%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복공제가 허용되니까 1세대 1주택자고 나이가 70세고 10년 이상을 보유했다. 15년을 보유했다. 10년 이상. 그러면 최대 세액 공제 몇 프로까지? 70%까지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70%까지. 자, 그 정도 보시고 동그라미 3번 세부담 상한입니다. 아직은 뭐 정확히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1세대 1주택자라는 거, 토지분 안 된다는 거, 2주택자 안 된다는 거,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령공제는 60세 이상부터 이렇게 10, 20, 30. 그 다음에 보유기한별 공제는 5년 이상 보유한 자가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오늘은 알고 가시고요. 동그라미 3번 세부담 상한요. 보유세다 보니까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거니까 재산세처럼 종부세도 세부담 상한선 규정이 허용되는데 그 세부담 상한선 기준이요. 그 어떻게 구하는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그냥 필요 없고요. 한번 본문을 읽어볼게요. 일단은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할 주택분 재산세 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의 합계액으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무자에게 전년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총세액 상당액, 이 총세액 상당액이 재산세액과 종부세액 합친 금액입니다.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여기 비추입니다.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종부세도 역시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이 얼마를 못 넘게 한다고요? 150%예요. 기준. 자, 부자다 보니까 종부세는 주택분도 종부세는 부자들이다 보니까 무조건 150%입니다. 아까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은 토지 건축물 부자들이니까 공시가격 3억이든 6억이든 무조건 전년도 세액이 몇 프로 못 넘게? 150%. 주택만 재산세는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3억 원 이하는 몇 프로? 105%. 3억 초과 6억이야? 110. 6억 초과면 130%. 근데 종부세는 주택분도 부자들이다 보니까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다? 150%를 못 넘게 한다. 자, 그 다음에 194페이지로 갑니다. 작년에는 종합부동산세 문제에서 참고, 요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 이 참고 내용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올해 또 여기서 나온다고 할지라도 제가 강의를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차라리 한 문제 틀리고 말지. 자, 넘어가고 195페이지 봅니다. 그냥 기본서니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 여기 책에서 그냥 나왔다 그냥 이거 하기 위해서 그냥 한 것뿐이고 넘어갑니다. 195페이지 토지에 대한 세액입니다. 토지에 대한 세액도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 요 세율은 있잖아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 그 세율은 그 제목 옆에다가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 세율 동그라미 1번 종합합산 대상 토지 세율 그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여러분이 땡땡 해놓고요. 이것도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놓으면 얘는 처음과 끝 알 필요 없고 그냥 3단계 초과 누진세 이렇게만 써놓으세요. 3단계 초과 누진세 정도예요. 과표관 3단계로 되어 있죠. 초과 누진세 정도입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 이중과세 세액 공제는 아까 종부세 부과된 세액을 빼는 건데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동그라미 D급번 세부담 상한선도 구조는 똑같아요. 전년도 총세액 상한당하게 5번째 줄인가요? D급번 세부담 상한 100분의 150. 자, 숫자 보입니까?
밑줄입니다.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색은 없는 것을 본다. 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은 주택이든 토지든 무조건 종부세는 부자 되다 보니까 150%를 상한선으로 합니다. 그 기준만 숫자만 하시면 돼요. 300%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그 동그라미 2번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있죠? 그 제목 옆에다가 또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놓냐? 3단계 초과 도준세를 써놓습니다. 195페이지 아래에 동그라미 2번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뭐라고요? 3단계 초과 누진세를 써놓습니다. 얘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196페이지 표를 보니까 역시 3단계 초과 누진세로 되어 있고요. 이중과세 세공제 됐고요. 지금 나중에 볼 거고, 세부담 상한선 디귿번 5번째 줄인 거에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한색을 없는 것으로 본다. 자, 그러면 재산세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도 세부담 상한선이 규정이 적용되는데, 종부세는 무조건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몇 프로라고요? 150%입니다. 재산세랑 다르죠? 자, 나중에 이제 정확히 비교해서 맨날 볼 건데요. 자,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 제 나중에 핵심 요약 정리 그 카페에 오셔서 다운받으시면 거기에 다 비교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부담 상한, 재산세, 종부세 비교할 때 세부담 상한 비교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 규정이 토지 건축물 같으면 전년도세 몇 프로 못 넘게? 150% 못 넘게 합니다. 근데 주택은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공시가격에 따라 세분화돼서 공시가격 3억 원이야. 105%. 아직 정확히 몰라도 괜찮아요. 105%. 3억 초과 6억이야. 6억까지 110%. 6억 초과면 130입니다. 130%. 150이 아니라. 근데 종부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자, 토지분이든 별도든 종합이든 토지분이든 종부세는 무조건 몇 프로라고요? 150%를 상한선으로 합니다. 부자들이니까 무조건 150%. 자, 재산세, 토지 건축물 땅 가지고 있고 상 갖고 있는 사람들 부자들이니까 150%. 주택만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만 딱 알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196페이지 중간에 과세구분 및 세액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네. 자, 여기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밑줄 쫙이고, 자, 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의 동그라미, 토지에 대한 종부세, 토지의 동그라미입니다. 자,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내가 주택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되고, 내가 토지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되면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계산하고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계산해서 합한 게 종부세인데,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OX요. 제가 뭘 집어넣었어요? 건축물 슬쩍 집어넣었잖아요.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닌데 집어넣습니다. 동그라미 2번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은 제가 나대지 잡종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되고, 내가 상가 토지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돼요. 그럼 얼마나 부자라는 얘기야? 어떤 간에 그럴 때, 자,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별도 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계산해서 합한 게 토지에 대한 종부세인데, 시험에서 이걸 어떻게 내느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종합의 동그라미, 토지분 별도 합산세액, 별도의 동그라미 및 분리과세 대상 토지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가 뭘 집어넣었어요? 분리대상 토지를 슬쩍 집어넣습니다. 그거 주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 구합니다. 그 다음에 과세상별 종부세 과세 방법 쭉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비교가 정리 딱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습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쭉 정리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5절 비과세입니다. 양가로 1번 재산세, 비과세 등의 준용 되어 있습니다. 법률 등의 준용. 밑줄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 부감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밑줄짝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요, 197페이지 제5절 비과세를 보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어떤 경우에 비과세느냐? 자, 재산세 규정을 준용을 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읽어보면 다 그런 얘기죠. 하여튼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감면되면 그냥 종부세도 비과세 감면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종부세 대상인 거 아닌 거 고르는 문제에서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종부세 대상이다 아니다?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종부세도 뭐다? 비과세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비과세였는데, 국가가 부동산을 너무 과다하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부동산을 너무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국가가 국가한테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하기 위해서 셀프로 종부세를 부과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등등 그런 식으로 종부세, 재산세가 비과세 되면 종부세도 비과세입니다. 자, 그런 거. 자, 그런, 이어지는 얘기들이 그런 거예요. 준용의 제한도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해가 되는 내용이고. 넘어갑니다. 198페이지 제6절 납세 절차입니다. 역시 또 반드시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독립화 문제로 안 나와도 종합문제 속에서 단골로 나오는 부분이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고개를 듭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괜찮습니다. 시험에 중요한 것들은 계속 반복해 드립니다. 198페이지 제6절 납세 절차 중요하고 과세기준일 및 납세지입니다. 과세기준일이요. 보유세다 보니까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종부세도 과세기준일인데 밑줄입니다.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죠. 매년 언제다? 6월 1일입니다. 뭐 27회 시험 같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뭐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이다 이렇게 바꾸는데 아니고 언제라고요? 6월 1일입니다. 납세지 봅니다. 납세지는 동그라미 1번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경우는 쭉 밑줄입니다.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밑줄 쫙이요. 그래서 소득세법상의 납세지인데 이게 주소지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국세는 집값 가운데서 분립을 하고 어딜 납세지로 한다? 주소지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주로 종부세 납세무자가 개인인 거주자일 때를 시험에서 주로 물어보는데 하여튼 주소지인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각각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X죠? 어디라고요? 주소지입니다. 주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자, 그런데 거기가 주소지라는 거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에서 써놓으시면 되고요. 원칙 주소지입니다. 나머지 동그라미 2번 법인일 때, 뭐 비거주할 때 이런 거요. 지금 패스입니다. 자, 소득세에서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을 배워야 되니까. 납세 절차 봅니다. 양가로 1번 부가징수 및 납부장수입니다. 부가징수. 자, 기억번호. 종부세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 계산하죠? 자,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종부세 세액을 결정하여 즉 세금 계산해서 밑줄입니다.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가징수합니다. 자,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징수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아니고 무조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예요. 재산세는 납기가 아까 봤어요. 정기분 납기는 과세대상의 종류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달랐는데 종부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언제냐?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어떻게 바꾸느냐? 재산세랑 헷가닥 하라고. 토지에 대한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땡입니다. 주택분 종부세 납기는 자, 부가징수할세기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그럴듯하죠? 아니고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무조건. 자, 무조건.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봅니다. 니은번도 27회 시험 때 나왔었는데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27회 시험도 나오고 작년에도 나왔었는데 납세고지세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밑줄입니다. 납부기 한 개시 며칠 전까지요? 5일 전까지 발부입니다. 아까 재산세도 고지서 발부할 때 납기 개시 언제까지 발부했어요? 재산세도 5일 전까지 발부. 종부세도 언제? 5일 전까지 발부입니다. 밑줄이요. 자, 27회 시험은 요거 옳은 지문으로 정답 지문으로 해서 나왔었고 작년에도 그냥 장식용으로 나왔었고 동그라미 2번 선택적 신고납세 예외 봅니다. 부가징수가 원칙인데요. 종부세는 고지서 날라오는 게 원칙인데 부가징수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무자는 종부세 과세 표준과 세액을 자 당연도 역시요 밑줄입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한다 밑줄이요. 자 그래서 신고납부 선택하더라도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또 밑줄입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내가 고지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렸으니까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 계산하는 것은 휴통에 버렸으니까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납부장소는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이나 뭐 한국은행 최신관소에 납부해야 한다는 거. 한국은행은 가면 안 받아줍니다.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시중은행이라든가 어디 저 국가에 내면 그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요? 한국은행 국고로 귀속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참고고 199페이지 결정 경정 읽어봅니다.
자,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고 하고, 자, 탈루 내용이,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때 고치는 게 경정이고요.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물납과 분할납부입니다. 자, 물납이요. 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허용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예전에는 됐었는데 지금 안 돼요. 시험에서는 슬쩍 꼬셔요. 재산세랑 헷갈리라고. 납부할 세액이,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 납세원자 신청을 받아서 허가받아서 물납할 수 있다. OX. X입니다. 물납 안 돼요.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되고. 분할납부는 허용이 됩니다. 분할납부 요건 및 기한에서 관할 세무상은 종부세 납부할 세액 밑줄입니다.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기억번이요. 재산세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 아까 얼마 초과할 때 윙크해달라고 그랬어요? 500만 원 초과할 때. 종부세는 묻지 않겠습니다. 재산세가 없었으니까 500만 원 초과하는 사람 없었는데 종부세 500만 원 초과하는 사람이 나올 턱이 없지. 자, 그래서 종부세도 얼마요?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나를 무시하는 거야? 딱 이러면서 내가 보여줄 거야. 3년 후에 공인중개사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자, 그래서 다 종부세 납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종부세 납세자가 됐을 때, 뭐야, 막 세금 내라고 하고 말이야. 재산세 내는데 또 종부세 내라고 하고 하면서 정부를 성토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되세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아셨죠, 여러분들? 아무나 못 내는 세금이잖아,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남들은 못 내는 세금을 나는 내는 거니까 자랑스럽게 내시고. 그죠, 여러분들? 또 그리고 종부세를 내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시고요. 아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는 게 좋은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미국 같은 데 보세요. 미국 같은 데는 기업인들이 존경을 받잖아요. 존경을 받는 이유가 왜 존경을 받냐면, 그냥 우리나라처럼 땅 사가지고 기업 혁신 안 하고 그냥 땅 사가지고 땅값 오르는 거로 돈 벌거나, 아니, 그런 사람들이 일부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기업은 안 하고 기업 혁신으로 해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니라 부동산 장사로 돈 버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근데 거기는 기술 혁신으로 아이디어로 돈 벌고, 기술 혁신으로 돈 벌고, 그 다음에 돈 버는 만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엄청 다 사회에 기부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엄청 기부하고. 그래서 보니까 워렌 버핏인가 누구는 보니까 내가 기사 얼마 전에 보니까 워렌 버핏인가 누구는 이렇게 엮기로 셌다. 워렌 버핏인가 누구는 어떻게든 하여튼 자기 재산 중에 일부를 자식한테는 조금 그냥 대학 공부할 때 뭐 필요한 돈 조금, 자기 와이프한테는 집 하나 하고 뭐 조금 남겨주고, 나머지 엄청난 대부분의 그냥 거의 90% 이상의 재산을 다 그냥 사회 보니까 다 환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 죽으면 다 환원.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뜨뜻간에 세금 포탈해가지고 하나라도 더 물려주려고, 세금은 내고 좀 물려줘야 되는데 세금 안 내고 막 물려주잖아요. 이러니까 우리나라 부자들이 존경을 못 받는데, 여러분들은 하여튼 공인중개사 되셔가지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셔가지고 자랑스럽게 종부세도 내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때 저한테 밥이나 한번 사고 돈 많이 벌었으니까 중개사 해가지고. 공인중개사 해가지고서는 요 얘기만 딱 한마디 했고요. 남았으니까 부자가 되는 법 때문에, 부자가 되셔야 되니까. 하여튼 보면은 이 광명 정도 되면은 이렇게 강남에서는 이렇게 자기가 투자하기가 이제 또 쉽지 않은 경우도 좀 있지만 단위가 좀 크니까. 근데 광명 정도는 그래도 투자할 만하니까, 하여튼 좋은 물건 나오면, 아셨죠, 여러분들? 중개해가지고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자기가 이렇게 좀 그거를 이렇게 해야지. 그걸 뭔가. 더 이상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199페이지 봅니다. 분할납부 요건을 봅니다. 하여튼 납부할 세 얼마요? 500만 원 초과. 재산세와 종부세, 분할납부 기준 금액은 동일해요, 동일하잖아요. 동일합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기억돈. 그 색이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전부 아니고 일부를. 또 밑줄입니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자, 종부세는 여러분 보세요.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납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제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종부세는 납기가 무조건 법에 정해져 있는데, 자, 무조건 언제라고 했어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러면 토지분이 주택분들, 그러면 종부세는 분납기한도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예요? 2개월이요. 2개월. 자, 그러니까 2개월이니까 다음 연도 2월 15일을 종부세 분납기한으로 합니다. 그래서 종부세 분납기한은 딱 법에 정해져 있어요. 2월 15일입니다. 다음 연도. 자, 그래서 이제 곧 2월 15일 다가오네요. 2월 15일 되면 2월 15일은 종부세 이제 분납하는 날입니다.
기한입니다. 근데 분납 기한이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발렌타인데이 다음 날이네요. 발렌타인데이가 언제예요? 다음 주예요? 다음 주 휴강인가 우리가? 초콜릿 받긴 다 글렀구만. 수업하자고? 하여튼 그래서 정말 그러게 말이야. 진짜 초콜릿 때문에 수업할 수도 없고 말이야. 정말 그래 막 발렌타인데이 다음 날인데 진짜 안중근 의사 일본 놈들한테 그 순국하신 날의 다음 날인데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분납기한 상처럼 알아둡니다. 재산세도 분납기한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재산세도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요? 2개월 내 분할납부 똑같다는 거 이제 분할납부 기준금액도 동일하고 재산세 종부세가 분납기한도 동일하게 바뀌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납부할세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다 보니까 분납 처리 기준도 똑같아요. 근데 표현이 좀 달라요. 보세요. 그 표를 보니까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준금액 납부할세기 500만 원 초과하면서 1천만 원 이하일 때요. 분할납부 처리 기준 금액은요. 해당 세액에서 5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도 똑같아요. 납기는 최소한 500만 원, 원래 납기는 최소한 500만 원 깔아놓고요.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예요. 그러니까 자 종부세 납부할세기 800만 원입니다. 자 그럴 때 최대 분납가능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라고요? 납기내 이것도 똑같아요. 해당 세액에서 5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자 최소한 납기내 얘도요 500만 원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분납기한 내 나머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300만 원 최대 분납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900일 때 종부세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 400만 원 이겁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표현만 달라요. 왜 표현이 다르냐고요? 재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면서 1천만 원 이하일 때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재산세는 돼 있어요. 근데 종부세는 해당 세액에서 500만 원을 차감한 금액, 뺀 금액. 자, 표현이 왜 다르냐고 의미는 똑같은데 자, 지방세 만드는 정부 입법 만드는 부처는 행정안전부에서 또 종부세, 정부입법 만드는 부처는 기재부다 보니까 정부 부처가 틀려서 표현이 다른 것 뿐이지 의미는 똑같습니다. 둘 다 자, 납부할세액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최소한 원래 납기내 얼마? 500만 원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입니다. 아셨죠? 의미 똑같다는 거.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50% 이하 금액 똑같습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나 둘 다 납부할세액이 1,200만 원이면 최대 분납 금액 얼마다? 600만 원 똑같습니다. 절반까지. 예? 의미는 똑같은 겁니다. 분할납부 신청, 납부기한 내 신청 제출하고 왔죠. 그거 보시고요. 부가세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종부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밑줄짝이요. 자, 재산세 부가세는 우리가 어떻게 외웠습니까, 여러분?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웠어요? 재진이.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우라고요? 종농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자,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농특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농특세가 종부세액이 몇 프로요? 20% 부과됩니다. 20%로. 자, 그 다음에 자 재산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자 재진이니까 몇 프로요? 20% 부과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둡니다.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이렇게 부가세 알아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다 봤습니다. 보충 내용은 그냥 참고적인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 다 봤어요. 나중에 이제 종부세 대상인 거 아닌 거를 제대로 하려면 이제 토지용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일단 문제 뭐 풀 수 있는 게 있고 못 풀 수 있는 게 있고 그럴 거예요. 아직까지는 보시고요. 자 204페이지 이제 소득세 총설입니다. 우리가 설 명절 세고 오시면 2주에 걸쳐서 이제 소득세 총설적인 얘기 양도소득세 자 이 양도세를 우리 중요한 양도세를 2주에 걸쳐서 이제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주에 걸쳐서 볼 거고요. 이렇게 볼 건데 오늘은 뭐 일단은 뭐 오늘은 자 보니까 시간이 좀 돼서 여기까지 하고 깔끔하게 다음 2주에 걸쳐서 설명적으로 세고 와서 소득세를 다 보도록 합니다. 뭐 역시 뭐 가장 중요한 이제 틀들을 잡아가고 기초인문과정보다는 제가 지금 보니까 기초인문과정과 중요한 내용들 중복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조금씩 안 배웠던 내용을 추가해서 배우잖아요. 제 강의 스타일이 이런 식이에요.
3, 4월 달 되면 또 여기 배웠던 거에서 이제 추가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설명은 좀 이제 3월부터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하는 대신 이제 그 시간에 이번 안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추가해서 이제 새로 배우게 되고 이렇게 계속 5, 6월까지는 심화돼서 갑니다. 이렇게 내용이 이제 깊어지면서. 자, 그러니까 처음 기초가 이렇게 잘 돼 있으면 시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8문제, 9문제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의 문제는 기초인문과정부터 1, 2월, 3, 4월 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중첩해서 계속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 8, 9문제는 제 강의를 듣고서 가끔씩요 5문제, 6문제밖에 못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약간 원망의 화살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7문제 맞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제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업을 제대로 들었던 사람이면 그렇죠. 9문제 정도는 무조건 맞춰야지 안 맞출 수가 없는 문제들이에요. 수없이 한 건데 그거를 한 30번씩 40번씩 한 건데 그거를 틀릴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냥 따로 공부 안 하고 수업만 들었어도 맞춰야 되는 그 문제 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못 맞는 사람들은 하나도 미안해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수업을 제대로 안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쭉 들어온 사람들은 수없이 반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많은 거. 제가 원하는 목표 점수는 그 정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10개만 제가 목표를 둔다 그러면 강의를 이제 3월, 4월까지 그 과정만 강의를 하고 그것만 계속 반복해. 그러면 여러분들 편안하게 그냥 한 9문제, 10문제 뭐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제 목표는 일단 최소 몇 문제? 12문제는 여러분이 마셔야 돼요. 12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깊은 내용들을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다른 것만 혹시 피봤을 때 점수를 보태줄 수 있습니다. 자, 204페이지 소득세 보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배운 거, 집에 가려고 여러분들? 복습은 하고 가셔야지. 복습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드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뭐 지난주에 배운 것도 복습도 길게 하고 복습을 많이 하네. 자, 복습. 우리 오늘 재산세 배웠습니다. 재산세 어떤 거를 배웠냐? 재산세 비과세부터 공부했었죠? 재산세 아니구나. 재산세 우리가 납세 절차 아니구나. 비과세부터 공부했죠? 자, 고개를 듭니다. 재산세 비과세는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소유하는 재산은 재산세 어떻게 한다? 비과세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의 과세는 외국 정부 재산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비과세지만 우리 정부기관 재산의 비과세는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국가나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를 비과세하는데 이건 무상 사용할 때가 비과세지 위로로 임대료 내면서 내 빌딩 사용해 당연히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그래서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비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런 것들.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가 있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 다음에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납세 절차 공부했습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가 되는데 자, 그럴 때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있고 재산세나 종부세나 과세 기준일인데 둘 다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날을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합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됩니다.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는 거지 거기서 달라고 휴통에 버리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가세가 원칙입니다. 거기서 날라오죠? 근데 납세문자 거기서 보고 휴통에 버리고 뭐 할 수도 있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는요. 자, 거기서 발부할 때 재산세는 거기서 발부할 때 납기 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해 줘야 됩니다. 종부세도 거기서 발부할 때 납기 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거기서 발부해야 합니다. 납기 개시 전 아니요 5일 전까지 발부. 둘 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납기가요.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먼저요. 토지분 종부세 납기는 아니야, 종부세가 아니야. 재산세 납기는 언제입니까?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합니다. 주택분 부가징수할세 2분의 1은 언제? 7월 16일,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소리를 내세요. 그 다음에 다만 주택분 산출세액이 토지 아니에요. 주택분 산출세액이 얼마 이하일 때 조례로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습니다. 자, 언제? 얼마일 때? 20만 원. 10만 원에서 20만 원 바뀐 거래. 20만 원 이하일 때는 주택분, 20만 원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는 조례로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습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 이하더라도
20만 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납기 언제입니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20만 원 초과했다고 그래가지고 토지분 절반은 7월 달, 나머지 절반은 9월 달. 이거 아닙니다. 토지분은 무조건 9월 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시부가 징수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부가 징수할 수도 있고요. 종합부동산세 납기는요. 자, 토지분 종부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합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종부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납기 언제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무조건 아셨죠? 종부세 무조건 토지분 주택분이든 무조건 11일부터 15일까지고 그 다음에 자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선 규정이 허용되는데 자 종부세도 그렇고요.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선 컨닝을 왜 해? 토지 건축물 부자들이니까 전년도세액이 몇 프로 못 넘게? 150%.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서민들 관계되어 있으니까 3억 원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이야? 110. 6억 초과면 130. 종부세는 무조건 부자들이다 보니까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무조건 종부세는 무조건 몇 프로? 150%. 전년도 자, 총세액 상당액에 재산세와 종부세 합친 총세액 상당액에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합친 총세액 상당액에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 몇 프로 못 넘게 한다? 150% 못 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물납 허용됩니까? 재산세 물납 안 돼요? 됩니다. 지방세법상 물납 허용되는 세금 어떤 거? 재산세만. 종부세 물납 됩니까? 안 됩니다. 재산세는 물납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서. 자, 어떤 거로 물납합니까? 재산세? 부동산. 근데 어떤 부동산? 당해 지자체,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이지 넘이 시군구에 있는 거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재산세는 시군구세니까 동일한 시군구여야지 넘이 시군구에 있는 거로 안 되고 그 다음에 허가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종합부동산세는 물납돼야 한대요?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분할납부 재산세 허용되는데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재산세 분할납부? 500만 원 초과할 때. 종부세 분할납부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분할납부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나눠낼 수 있다? 2개월. 45에서 2개월로 바뀐 거 2개월 내. 종부세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2개월 내 종부세 분할납부입니다.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말로 이제 바뀌었어요 다. 그 다음에 자, 분할납부 처리 기준 재산세나 종부세나 납부할세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죠. 500만 원 초과하면서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 1천만 원 이하일 때 재산세는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세액에서 5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의미는 똑같아요. 둘 다 납기내 최소 얼마? 500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 재산세나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둘 다 각각 900만 원이다.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다? 400만 원 최대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둘 다. 그 다음에 1천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 최소한 500, 절반 50%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 그래서 재산세나 종부세나 납부할세액이 납부할세액이 각각 1,800만 원일 때 최대 분할납부 가능 금액은 얼마다? 둘 다 얼마? 1,800일 때 둘 다 최대 분할납부 가능 금액은 각각 얼마예요? 900만 원씩 절반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다는 거. 그죠? 이런 것들. 800 아니에요. 절반까지니까 900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목은 어떻게 외웠다?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종부세 부가세는 종농이. 농특세가 20% 부과됩니다. 종부세는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요. 세대별 합산과세예요. 부부합산과세예요. 세대별 합산과세예요. 부부합산과세예요. 둘 다 아닙니다. 개인은 어떻게 한다? 개인별 합산입니다. 개인별 합산이고. 법인은 어떻게 한다? 법인별 합산이고. 침 튀었다. 뭘 뒤늦게 그래. 그래서 그 다음에 날라올 때 딱 피했어야지. 그 다음에 종부세 봅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어떤 겁니까? 주택과 토지입니다. 주택과 토지인데 주택에 종부세 대상인 주택에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고급주택은요? 포함합니다. 토지에서 농지, 목장, 용지, 예외적인 임야, 공장 용지, 저일분리 대상 토지, 종부세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다. 고급 학장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 고일분리는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역시 별도나 종합합산상 토지만 대상이 됩니다. 종부세상.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 종부세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상가 건축물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고급 학장용 건축물? 아닙니다. 건축물은 무조건 종부세상이 아니고 선박 항공기도 아니고 별장 분리상 토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
일정한 주택들은 종부세 전국주택을 합산할 때 배제시키는데 그럴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주택,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등록 문화재 주택 같은 이런 것들은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시킵니다. 종부세이 아니에요. 자, 종부세 납세의무자는요. 다시 묻습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공시가격 합한금액 얼마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 얼마? 5억 초과하는 자입니다. 나대지합종지라 단위가 작다니까 5억 초과하는 자. 주택분 얼마? 6억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초과해야 돼요. 자, 그럴 때 종부세 과세 표준을 구할 때는 주택분 일반적으로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 6억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렇죠? 안 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공시가 합한금액에서 6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 80% 곱한 금액이고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 예? 얼마 공제? 기초공제 3억 하고 또 6억 공제, 실질적으로 9억 공제하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비를 반드시 몇 프로? 80% 곱한 금액입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은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 5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5억 초과하는 사람에 5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예요? 80% 곱한 금액이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과세 표준은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예요? 80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 80% 곱한 금액이고 예? 요거 자, 그 다음에 종부세 세율은 주택분 아직은 몰라도 돼요. 종부세는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는데 주택분 종부세 세율은 영어 0.5%부터 2%까지 영어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과표관 5단계 초과 누진세율 정도되고 종합합산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은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정도됩니다. 아직은 몰라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 단독소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자, 세액공제택이 있는데 연령별, 보유한별 공제해줍니다. 이 연령별 공제와 보유한별 공제는 중복공제 허용돼야 안 돼요? 됩니다. 연령공제는 만 몇 세 이상부터? 60세 이상부터 60세 이상 65세 미만 자 10%, 65세 이상 70세 미만 20%, 70세 이상부터는 70세부터는 30% 세액 공제해주고요. 그 다음에 보유한별 공제는 몇 년 이상 보여야 돼요? 5년 이상 보였을 때, 3년 아니에요. 5년 이상 보였을 때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산수액에 세액 공제. 10년 이상이면 40% 세액 공제 줍니다. 그래서 단독소 1세대 1주택자하고 나이가 70세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세액 공제 몇 프로까지? 70%까지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70%까지. 자, 그 다음에 종부세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 나머지는 뭐 종부세 그러고 보니까 다 복습했네요. 재산세랑 하면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설 명절 보내고서가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그죠? 이제 진짜 중요한 것들 이제 양도세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때 빠지면 다 이제 헛방입니다. 이제 진짜 그때 나오시게 돼요. 설 명절 아까 까불지 마라, 웃기지 마라 써먹으시고 다음 주 설 명절 하여튼 행복하게 잘 보내시다가 여러분 우리 다음에 그리고 명절 때 인사라도 좀 하려면 제 카페에 오셔가지고 그 명절 잘 보내세요. 서로 이런 인사는 서로 주고받는 미풍양속을 여러분들이 이어가길 바라면서 우리 설명절 후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